점심 식사 중인 두 사람. 아, 배부르다. 자기야, 나 탄수화물면 먹고 싶은데 하나 시키면 안 돼? 그럼. 이때 추가 주문을 위해 진주 씨가 호출벨을 누르는데요.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네, 저희 탄수화물면 좀 주세요. 탄산음료요? 네. 알겠습니다. 무선 송수신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직원을 호출하는 사물. 만약 호출벨이 없다면 우리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기야, 나 탄수화물면 먹고 싶은데 하나 시켜도 돼? 아, 그럼. 저기요, 사장님, 여기 주문할게요. 사장님.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직원. 아무도 안 계세요? 계신 것 같은데. 진주 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요? 주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결국 진주 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아, 저기요. 예? 저희 몇 번을 불렀는데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아, 부르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목소리가 다 들리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아, 저희 음료수 좀 갖다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호출벨은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송수신 방식을 이용한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송신부에서 각각의 다른 코드를 설정을 하고 수신부에서는 그 코드를 분석을 해서 누른 곳에 정보를 띄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벨 한 번으로 간편하게 호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텐데 말이죠. 아, 손님이 보다 쉽게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디 없을까? 아. 호출벨이 필요한 곳은 비단 음식점뿐만이 아니죠. 평소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카페는 원하는 서비스를 위해 주로 진동 호출벨을 이용하는데요. 주문한 음료가 나오면 차례에 맞게 진동 호출벨이 울리니 혼동될 염려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출벨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면 카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호출벨에는 각각 다른 코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이 많은 곳이나 회전율이 높은 곳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이 호출벨이 없다면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다시 앞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주문하는 소심남 병욱 씨.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기 위해 잠시 자리로 돌아가는데요.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자신이 주문한 커피인 걸 모르는 걸까요? 결국 병욱 씨보다 나중에 주문한 손님이 커피를 가져가고 마는데요. 아하, 그것도 모르고 병욱 씨는 하염없이 자신의 음료를 기다립니다. 내 거 음료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저기요, 저 시킨 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아, 아메리카노는 아까부터 계속 나왔는데 다른 손님들이 먼저 가져가셨나 봐요. 죄송해요. 얼른 다시 해드릴게요. 아, 점심시간 1시간이나 지났는데 부장님한테 나 큰일 났다. 말도 못하고 그저 전전긍긍 기다리기만 하던 소심남 병욱 씨. 결국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네요. 아, 이럴 때 손님 맞춰서 딱 호출해주는 그런 기계 있었으면 좋겠다. 호출벨이 없는 세상, 아무래도 곤란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겨울을 향해 가는 요즘,
가만히 앉아 음악에 집중하기 좋은 계절이죠. 따뜻하고 편안한 이 소리를 들려주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한때 과거의 유물로 사라지는 듯했지만 이렇게 다시 돌고 있는 나.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의 귀환을 알리는 나는 턴테이블입니다. 해가 진 거리. 건물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은은한 풍경이 발길을 끄는데요. 안으로 들어서면 감미로운 음악이 귓속을 파고듭니다. LP 음반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이곳은 최근 들어 하나둘 다시 생겨나고 있는 LP 음악 카페입니다. 이곳 주인장 이승준 씨도 아날로그 시대의 귀환을 누구보다 반가워하며 카페 문을 열었죠. 그 젊은 세대들 아날로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아날로그 음반에 반해 그동안 모아온 LP 음반들은 이승준 씨의 귀한 보물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LP 음반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턴테이블이죠. 제가 이 턴테이블에 그 LP를 올려놓을 때마다 그 CD와는 같지 않게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놓게 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손님들의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틀어주세요. 예. 잠시 후 손님의 신청곡이 흘러나와 카페 안을 가득 채우는데요. 사람들은 금세 내가 들려주는 음악에 빠져듭니다. 소리가 디지털보다는 많이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사운드를 다시 찾는 사람들 덕분에 나 턴테이블도 요즘 다시 생산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내 몸은 크게 LP 음반을 올려놓는 플래터와 음반에 새겨진 소리골을 읽어드리는 카트리지, 그리고 카트리지가 음반의 소리골 트래킹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토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카트리지 바늘이 회전하는 음반의 소리골을 따라 움직이면 바늘이 진동하고 그 진동에 따라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1877년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 이후 한 세기가 넘도록 사랑받았던 아날로그 사운드의 대표주자 턴테이블. 최근 다시 돌아온 내 모습은 어떨까요? 과거의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턴테이블 외에 포노 앰프나 스피커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별도 설치를 했다고 해야 되면요. 요즘의 턴테이블은 스피커와 포노 앰프가 내장된 형태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간편하고 손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처럼 생겼지만 이 녀석 역시 턴테이블입니다. LP 음반을 올리면 아날로그 사운드의 매력을 가득 담은 노래를 들려주죠. 겉모습에도 변화가 생겼지만 성능 또한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시켜 들을 수 있는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과 USB 메모리에 저장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죠.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 발을 맞춘 변화 덕분일까요? CD와 MP3 등 디지털 음원에 익숙한 젊은 층도 턴테이블이 들려주는 음악을 부담 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기기를 통해서 또 옛것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음악들을 찾아나가는 여정이 저에겐 큰 취미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턴테이블이 주는 행복에 푹 빠진 주인공이 여기 또 있죠. 쇠를 깎는 작업에 몰두하고 계신 이분. 아날로그 오디오계의 명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유진곤 씨는 이곳에서 직접 턴테이블을 설계하고 만들고 있는데요. 나와의 첫 인연이 궁금합니다. 20년 전에 뭐 독일제, 스위스제, 영국제 그래도 내놓으라는 명기들만 수리를 해주다가 노하우 뭐 어떤 장단점을 다 터득한 다음에 야, 이보다 더 좋은 턴테이블 내가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20년이 넘으면서 그가 만든 턴테이블도 800여 개에 이를 정도라는데요. 작은 나사 하나까지 직접 깎아 만든다는 장인의 턴테이블.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있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의 암 부분인데 암은
일일이 제가 수작업을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걸린 만큼의 또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자신이 만든 턴테이블 하나하나가 전부 작품인 셈이죠. 좋은 턴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선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는 법. 그에게 이곳 청음실은 좋은 소리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즐겨 듣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직접 만든 턴테이블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말할 것도 없이 행복 그 자체겠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제 속도를 지켜돌며 따뜻하고 편안한 소리를 들려주는 나, 턴테이블. 디지털 시대에도 나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초 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요즘 아날로그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품목 중에 하나, 바로 이 LP 음반이잖아요. 그래서 구매 요령과 함께 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백초 미션 도전! 먼저 구매 요령입니다. LP 음반은요, CD와 다르게 이 표면 상태와 또 실제 음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매장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보고 또 들어보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LP 음반은 중고로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음반 상태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왼손으로 음반 재킷을 잡고 오른손으로 LP 음반을 꺼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손을 이용을 해서 앞면과 뒷면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심한 상처는 없는지, 스크래치는 나지 않았는지를 빛을 좀 비스듬하게 비춰보시게 되면 그냥 볼 때보다 더 흠집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들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텐데요. 보통 매장에서는 턴테이블과 또 헤드폰 등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직접 들어보시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관법인데요. LP 음반의 소재인 염화 비닐은 흠이 잘 생기고 또 작은 마찰에도 정전기가 쉽게 나서 먼지를 쉽게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열에 약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방바닥에 놓아두시고 또 수평으로 쌓아서 보관을 하신다면 음반이 휘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차갑고 건조한 곳에 한 장씩 케이스에 담아서 수직으로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LP 음반이 오래 지나게 되면요. 소리골을 따라서 먼지가 끼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지직거리는 잡음의 원인이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마른 걸레나 또 마른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소리골을 따라서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자주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LP 음반에 대해 살펴봤고 저는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커다랗고 깊은 눈을 완성시켜주는 화장품 마스카라. 여성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기발한 발명품 속에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는 공원. 어째서인지 한 여성이 서럽게 울고 있는데요. 메이블, 왜 그래? 난 왜 이렇게 생긴 걸까? 다른 사람들처럼 눈도 크고 쌍꺼풀도 진하고 예쁘게 생겼으면 좋겠어. 메이블,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천천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래?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채트, 메이블, 무슨 일이야? 이 편지에 내 마음을 담아왔어. 메이블, 미안해. 네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어. 나는 눈이 큰 여자를 좋아해. 마음속 깊이 채트라는 남성을 짝사랑해왔던 메이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채트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던 건데요. 채트는 눈 때문에 날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해. 그래서 눈이 뚜렷해 보이려고 먹으로 이렇게 칠해봤는데 이렇게 번져버렸어. 메이블, 그렇지 않아. 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이렇게 번지지 않고 눈이 또렷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물건 어디 없을까? 동생의 시련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토마스. 매불이 이렇게 속상해하니 어떻게 하면은 눈이 더 커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을까? 당시 화학자였던 메이블의 오빠 토마스는 눈에 바를 수 있는 물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먹 대신에 석탄가루를 사용해보면 되지 않을까? 1913년 마스카라 발명가는 토마스 L. 윌리엄스. 작은 동생의 눈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석탄가루와 석유 젤리 물질을 배합하게 되는데요. 됐어. 그래. 이걸 속눈썹에 바르면은 번지지도 않고 눈매도 짙어지고 한층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을 거야. 얼른 메이블한테 알려줘야겠다. 토마스의 아이디어는 예상적중. 작고 평범하기만 했던 메이블의 눈에 마스카라를 덧바르자 풍성하고 길어진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 덕에 메이블의 미모는 한층 아름다워질 수 있었죠. 오호, 전과 달리 자신감 넘치고 예뻐진 메이블의 모습에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건 물론이고요. 더 중요한 건 메이블 아니야? 와, 메이블이 저렇게 예뻤나? 메이블, 안녕? 여기서 뭐해? 아, 저번에는 내가 미안했어. 혹시 오늘 시간 되면은 같이 저녁 먹을래? 오늘? 생각해 볼게. 채티의 마음 또한 사로잡게 됐다고 하네요. 동생의 콤플렉스 극복을 위해 탄생한 마스카라. 만약 이 발명품이 없었다면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당신을 찾아가 언제나 미소 짓게 하는 나. 나는 색색의 아름다운 빛깔과 생기를 잃지 않는 피부를 지녔죠. 내가 누구냐고요? 시들지 않는 꽃, 나는 프리저브드 플라워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이곳. 고운 빛깔의 싱그러운 생기까지 겉보기엔 흔히 보는 꽃과 다르지 않지만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나, 프리저브드 플라워.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생화가 가장 예쁜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꽃이고요. 특수 가공을 해서 이제 1년에서 3년 혹은 그 보존 상태에 따라서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꽃입니다. 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생화를 특수하게 보존 처리한 가공꽃인데요. 장미꽃은 물론 다양한 식물로 만들 수 있죠. 보통 일주일이면 시드는 생화와 달리 나는 짧게는 1년에서 3년, 보관 상태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시들지 않죠. 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생기는 물론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까지 생화와 정말 비슷한데요. 때문에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꽃의 수분이나 또 본래 그 색을 빼고 거기에 새롭게 착색 과정하고 그 보존 과정을 거쳐서 그 꽃의 그 재질과 그 부드러움과 색을 새롭게 입히는 그런 꽃입니다. 이제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생화에서 꽃 부분을 자른 뒤 특수 용액에 담가 생화의 색과 수분을 빼줍니다. 다음은 꽃에서 빼낸 수분을 대신해 보존 용액을 채워주는데요. 글리세린 등의 성분이 꽃에 보습작용을 해주죠. 그리고 이 꽃을 원하는 색을 내는 용액에 하루 이상 담가 놓으면 짜잔! 이렇게 푸른빛의 장미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드디어 완성된 프리저브드 플라워. 어때요? 정말 싱그럽죠? 그런데 꽃하면 향기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프리저브드 플라워에도 향기
향기가 있을까요? 향기가 없습니다. 이제 가공 과정에서 향기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생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꽃 알러지나 또 그 향 알러지를 없앤 그런 꽃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도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죠. 하지만 향기가 없어 아쉽다면 여기에도 방법은 있답니다. 취향에 맞게 천연 오일을 프리저브드 플라워에 발라주면 자연스러운 향기를 낼 수 있죠. 생기 있는 질감과 고운 빛깔, 그리고 향기까지 모두 갖추고도 시들지 않는다 프리저브드 플라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모여있기만 해도 작품이 되는 나는 익숙한 형태의 꽃 리스나 꽃다발 등의 플라워 공예품이 되기도 하고요. 특별한 의미를 담은 청첩장 액자나 시계 등의 실용성을 갖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쓰이고 있죠. 그렇다면 프리저브드 플라워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시계틀에 우레탄 폼을 붙여주고요. 여기에 프리저브드 처리를 한 이끼를 올려 핀으로 고정해주는데요. 잔디의 느낌을 표현한 기본 바탕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프리저브드 플라워에 철사를 연결해서 꽃을 꽂기 좋게 만들고요. 이제 준비된 시계틀에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꽂아 예쁘게 장식해준 다음 시계에 유리 뚜껑을 덮어주면 프리저브드 플라워 시계 완성! 이렇게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다니 더욱 실용적이겠죠? 최근엔 프리저브드 플라워가 특별한 재료를 만나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 녀석은 오르골인데요. 프리저브드 플라워 장식에 LED 조명을 더하면 짠! 분위기 있는 작품이 탄생했죠? 아름다운 작품을 오래 보기 위해선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제작 과정에서 친수성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습기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습기가 너무 많은 곳은 피하고 또 직사광선도 피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나 프리저브드 플라워. 앞으로도 오래오래 빛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초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언제 받아도 기분 좋은 선물, 바로 꽃이잖아요.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 간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간단한 꽃 보관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백초미션 도전! 먼저 생화로 보관을 하려면 이렇게 꽃병에다가 꽃을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꽃다발에서 리본과 철사를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꽃의 줄기 끝부분에서 한 2cm 정도를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서 꽃의 생명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게 되죠. 거기에다가 물에 잠기는 줄기 부분에 붙어있는 이파리는 좀 떼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잎사귀가 물에 닿았을 때 페놀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물이 좀 더 빠르게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 꽃병 안에 있는 물이 깨끗해야지 꽃의 생명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겠죠. 또 10원짜리 동전을 꽃병 안에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10원에 있는 구리 성분이 이 물과 맞닿게 되면 이온 반응을 일으켜서 살균 작용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꽃을 잘 보관하시면 최대 일주일까지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느껴지신다면요, 얘처럼 드라이 플라워로 보관하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드라이 플라워는 꽃이 있으면 이렇게 같은 종류의 꽃끼리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작은 묶음을 만들어주시는 건데 철사나 실을 이용하기보다는 고무줄을 활용해서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꽃이 마르면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자, 잘 묶였다 하시면요, 얘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꽃봉오리가 아래쪽으로 가게끔 매달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야지 꽃봉오리가 퍼지지 않고 예쁜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주시면 드라이 플라워 완성입니다. 자, 드라이 플라워는요, 최대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이 꽃 보관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저는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아, 저기요. 여기서 잠깐. 눈이 또렷해 보이는 아름다우로 제트. 아, 저기요. 예? 아, 제가 몇 번을 불렀는데 왜 이렇게 안 커피 시킨 지 한참 지났는데